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왜 이러지? 하고 잠깐 멈춰 선 적 말입니다.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곧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잠깐 그런 거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샤워를 너무 당연하게 해왔고 씻는 일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60대, 70대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설마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죠. 이 말입니다. 욕실에서의 작은 어지럼, 잠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로 정리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실은 참 묘한 공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들어가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들어가는 곳이죠. 몸을 깨끗하게 씻고 피로를 풀기 위해 들어가는 공간인데 60대 이후에는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어르신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밖에서 넘어지는 경우보다 집 안, 그것도 욕실과 침실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욕실에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위험한 조건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바닥은 항상 물기가 있어서 미끄럽고 공간은 좁고 단단하며 무엇보다도 온도 변화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 온도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겨울을 떠올려 보세요. 차가운 거실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따뜻한 욕실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은 온도에 따라 움직입니다. 추울 때는 오그라들고 따뜻해지면 넓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변화가 비교적 부드럽게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걸 생활 속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고무 옷을 떠올려 보세요. 새 것일 때는 말랑말랑해서 물을 세게 틀어도 잘 버텨줍니다. 그런데 오래 쓰면 조금만 압력이 달라져도 금이 가고 갈라지고 어느 순간 터져버립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고 다시 뜨거운 물을 몸에 끼얹으면 혈관은 넓어졌다가 순식간에 다시 조여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압은 갑자기 떨어지거나 반대로 갑자기 치솟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머리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고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어지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고 일상생활은 비교적 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주를 한두 잔 드셨습니다. 몸 좀 녹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자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집에 계셔서 바로 발견했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샤워가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샤워를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샤워도 생활 습관 중 하나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샤워를 줄이거나 씻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샤워 시간을 몸을 해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면 뜨거운 물을 더 오래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막힌 길을 뚫겠다고 차를 더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 순환은 세게 자극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 순환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정확한 곳을 건드려야 불이 켜집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입니다. 왜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날까요? 손바닥에는 온몸과 연결된 신경 끝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자극하면 뇌는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손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명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명치 주변은 머리와 배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기가 굳어 있으면 온몸이 긴장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다리가 잘 붓고 저녁만 되면 무거워지는 분들 많으시죠? 오금은 다리 쪽 순환이 위로 올라가는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종아리를 주물러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은 상체와 하체를 잇는 아주 중요한 길목입니다. 다만 이 부위는 세게 자극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풀어줘야 몸이 받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고 이유 없이 어지러운 분들, 목덜미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뒤가 딱딱해지면 머리 쪽으로 가는 길이 답답해집니다. 이 다섯 군데를 샤워하면서 천천히 순서대로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이미 몸에는 부담입니다. 시간도 길 필요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해도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 술 드신 날에는 이 방법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증상을 혈액 순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리가 붓는다고 해서 다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아침에도 붓기가 그대로 있고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아 있으면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혈액이 아니라 신경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말초, 신경 손상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지럼 역시 목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귀 문제, 혈압 문제, 심장 박동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병이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그 다음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샤워 방법은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닙니다. 몸을 도와주는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몸이 변화를 멈춘 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아직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막상 생활에서 계속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는데 막상 집에 가면 또 예전처럼 하게 돼요. 신경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신경 쓰면 오히려 더 피곤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에서는 잘 지켜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왜 꼭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한두 가지만 바뀌어도 충분한지, 그리고 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완벽한 습관에는 둔감하지만 반복되는 작은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초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말씀하신 걸 다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한 가지만은 계속 지켜요. 그분이 지키신 한 가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샤워하고 나와서 절대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냥 30초 숨 고르고 움직이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분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샤워하다가 어지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몸이 변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부담이 하나 줄어들고 그게 쌓이면서 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만 몸이 덜 힘들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가 물 온도일 수도 있고 샤워 시간일 수도 있고 샤워 후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나이에 다 아픈 거지 뭐.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참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참을수록 어느 날 갑자기 큰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전에도 신호는 있었는데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이 2부에서는 꼭 이것만은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합니다. 몸의 신호를 나이 탓으로 정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지럼, 가슴 답답함, 샤워 후 극심한 피로감, 다리에 힘 빠지는 느낌.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의 상태 변화입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억지로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생활을 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걸 괜히 무서워하십니다. 괜히 갔다가 더 큰 병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모르고 지내는 게 더 무섭습니다.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그만큼 마음이 놓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훨씬 편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샤워 습관은 병을 고치는 치료가 아닙니다. 몸을 덜 힘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하고 그 후에 가능한 부분만 생활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보다 더 힘든 건 혼자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욕실이 무서워지고 혼자 씻는 게 불안해지고 혹시 쓰러질까봐 늘 긴장하는 상태. 이건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샤워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조금은 안심하고 생활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욕실이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는 편안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하셨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밤부터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물 온도만 조금 낮춰보세요. 내일은 샤워 시간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 다음 날은 샤워 후 잠깐 숨 고르고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몸을 덜 힘들게 해주세요. 몸은 그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미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몸을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시기입니다. 이 1부와 2부를 나중에 한 문서로 이어서 쓰신다면 이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내 몸을 대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